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감정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반드시 맞춰야 될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계산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암기해서도 풀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꼭 계산 문제 하나 맞춰야 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 못해도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꼭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에 보니까 비중가액을 구해라. 자, 비중가액은 비교 방식을 통해서 얻은 시산가액을 비준가격, 비준가액이라 그래요. 자, 가액이나 가격은 똑같은 말이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통해서 비중가액을 계산할 때는, 자,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례 가격을 이 가액은 비중가액은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사례 가격을 대상 부동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사례가 문제가 있다라면 여기에다가 뭘 해줄 거냐면 사시지계면을 해줄 거예요. 즉 사례 사정이 개입됐다라면, 특수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거 사정보정. 시점이 다를 거예요. 사례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과 일치시켜주는 거,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걸, 이걸 시점 수정.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이 다르면 이걸 바꿔주는 거고, 면적 다르면 면적도 대상에 맞춰서 바꿔주는 거, 이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하죠. 자, 그래서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하면 되는데, 이 보정한다, 수정한다, 정상화 작업을 하는 것은 다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사례값분의 대상값을 곱해주면 돼요. 사례분의 대상값을 계속 곱해주면 상승식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대를 맞춘다.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렇게 하면 A분의 B라고 읽듯이 4대를 맞춘다. 4대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례를 대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항상 분모를 분자꼴로 바꿔줄 때 A분의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례분의 대상일 때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자, 그럼 보죠. 사례 가격이 2년 전에 200원에 거래됐대요. 공 6개는 없애버리고. 자, 200원 이렇게 쓸 거고. 자, 나머지 것들이 이제 사시지계면들이 나올 텐데 다 뭘 먼저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진 조건을 사례분의 대상값으로 바꿔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면적이, 대상의 면적이, 대상은 얘가 중요하죠. 주어가 대상은이에요. 얘가 1000인데 사례의 면적은 1600이래요. 그럼 면적 먼저 해주죠. 대상은 1000이고 사례는 1600이니까 사례가 1600분의 1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해줬고 1600분의 1000 해줬고, 자, 그러면 이건 해줬으니까 제껴버리고, 자,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20% 열세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 열세한 게 누가 열세하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개별 요인이 열세한데 사례 부동산보다 누가? 대상 부동산이 은는이가 붙은 얘가 열세하다는 얘기예요. 주어를 잘 찾아서 얘가 열세하다. 대상이 20% 열세하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사례에 비해서. 사례분의 대상을 써야 되는데 사례를 100이라 잡았을 때 대상이 열세하니까 대상 거를 바꿔줘야 돼요. 20% 열세하니까 100에서 20 빼줘야 되겠죠. 얼마? 80. 100분의 80을 곱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얘도 했고, 지가 상승률이 5%인데 자, 중요한 건 얘죠. 얘. 연간 지가 상승률이 1년에 5%씩 오른대요. 1년에 5%. 근데 몇 년 지났다? 2년 전에 거래가 됐어요.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5%씩 오른 걸 몇 번? 2번 곱해줘야 되는 거야. 1 플러스 R을 2번 해주거나, 또는 1년씩 따졌을 때 1년에 5% 오르면 과거를 100으로 잡았을 때 기준 시점 가까워졌을 때 105가 되겠죠. 이걸 2번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105를. 물론 이건 1.05, 1 플러스 R을 몇 번? 2번 곱해준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물론 이제 1 플러스 R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이걸로 해도 똑같은 얘기지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줄 것은 100분의 105, 1년에 요만큼 오르는데 2번, 2년이 지났으니까 100분의 10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줄 때 우리가 이제 계산기 쓸 때는 1이나 10이나 100이나 이런 것들은 숫자를 바꾸지 않아요. 공 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 뒤에 붙은 건 다 없애도 괜찮아요. 다 없애도 되고 공 붙은 건 다 없애도 괜찮아요. 그리고 1, 10, 100, 1000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1 들어간 거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 쭉 곱해주고 위에 것은 쭉 곱해주고 아래 건 쭉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곱해주고 나눠주고 그럼 계산기 해야 될 건 2 곱하기 8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그다음 아래 건 나누기가 이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16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나누기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16이니까 얘 16 나눠주면 뭐 해보죠. 16 나누기 16하고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면 11025 나오네요. 1102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답은 1102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1025가 11025 얘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계산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식을 풀이하는 것만 이해한다라면 이걸 적어놓는 거 이것도 계산하는 것도 이 식을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사례 가격에다가 자 면적 사례 것분의 대상 했고 자 여기에다가는 요인이 개별 요인 20% 열세한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 열세한 게 누구냐? 대상이 20% 열세하다.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80% 쓴다. 자, 그 다음에 1년에 5%씩 올랐다. 연간이니까 2년 동안에 5%가 오른 게 아니라 2년 동안에 5%가 아니라 1년에 5%씩 올랐으니까 5% 오른 걸 100분의 105를 두 번 해줘야 된다. 1 플러스 R에 2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값이 11025 숫자 똑같은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해석해봤고 자 이건 연습을 해서 이 문제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인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 마지막에 수익환원법 문제네요. 자 수익환원법 중요하죠. 장래 수익을 뭐에서 환원하거나 같은 말로 할인이라 그래요. 자 수익은 장래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장래 수익을 할인이나 환원해서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수익 방식의 원적 환분, 수익환원법은 가액, 수익분석법은 임료죠. 이렇게 정하는 거. 그래서 장래 무슨 수익이냐면 순수익을 장래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액을 정하는 건 장래 순소득을 뭘로? 환원이율로 할인하는 건 나누는 거니까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장래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가액을 정하는 거 수익환원법식 이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려면 자 생활시설에 가액을 계산했으니까 순소득 계산하고 환원이율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근데 환원이율이 제시가 됐어요. 기대율은 4% 환원율이 5%인데 기대율은 이건 적산법에서 쓰는 임료 구할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환원율이죠. 5%니까 여기에 퍼센트에서 0.05 나눠주면 되고 자, 순소득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순소득을 구하려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순소득을 구하면 되겠죠. 영업현금 흐름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가, 공기, 유비, 순 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기타 소득은 더하고 나머지는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보죠.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 얘가 5천만 원 나왔고 기타 소득 없으니까 무시하고 자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5%래요. 자 5천의 5%가 공실이래요. 그러면 5천에다가 0.05를 곱하면 250이 나오는데 250을 빼주면 얘가 4,75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한번 확인해 볼 건 5천의 5%를 뺀 나머지가 유효조소득이에요. 그러면 5천의 5%는 250이니까 250을 빼면 4,750인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야 가능조소득의 5%를 뺀 나머지가 유효조소득이니까 가능조소득의 5% 뺀 95%가 유효조소득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5천에다가
5,000에다가 한번 해보면 0.95를 곱하면 4,7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95를 곱해서 4,750을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영업경비를 이제 빼주면 순소득이 되는데,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소득, 개인 업무비 포함 안 되고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의 소득세,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것 중에서 이제 영업경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공실 및 얘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개인 업무비도 필요가 없고, 개인 공부니까 개인 공부, 부채 서비스액도 필요 없고, 소득세 필요 없고, 감가상각도 필요 없죠. 자, 근데 운영비용 여기 딱 하나 있네요. 그러면 자, 운영비용, 영업경비를 얘기하죠. 자, 유효총소득의 10%래요. 자, 얘의 10%니까 4,750이니까 475가 되겠는데, 그럼 얘를 빼주면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걸 바로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얘의 10%를 빼면 순소득이니까 몇 프로가? 90%가 유효조소득의 90%가 순소득이다. 그럼 여기에 0.9, 90%를 계산해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9를 곱하면 4,275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475를 빼줘도 4,275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 바로 해주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죠. 5,000에다가 0.95 곱하고 0.9 곱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0.95는 95%는 0.9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4,275 이렇게 해줘서 나누기 0.05 하면 85500 나오네요. 85500. 자, 그럼 답은 8억 5,50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식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건 수익환원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 쉽게 나왔네. 감정평가 계산 문제가. 앞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 감정평가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오면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풀어서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소득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자, 그럼 환원율을 써야 되니까 얘를 써야 되고, 자, 순소득을 구하는데 이걸 통해서 순소득을 계산할 수 있겠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순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가공기, 유비, 순 적어놓고, 가능조소득인데 얘가 이거의 5%니까 95%가 유효조소득. 유효조소득의 10%를 빼고 얘니까 그럼 얘 90%, 0.9를 곱하면 바로 얘가 구해지겠죠. 이걸 여기다 순소득 대입하면 이제 가액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걸 수익가액이라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첫 번째 한 순환에 총 16문제를 봤어요. 감정평가까지. 자,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감을 놓지 않아야 돼요. 계산 문제는 중요한 게 실제 본 시험장에서 이 계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고서 계산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전에 좀 공부해놨다고 해서 막상 시험장에 가서 계산기를 그때 끄집어내서 풀려고 하면 풀려지지 않아요. 당황하고 긴장된 상황에서는 쉽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계산기가.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반드시 풀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보자마자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는지 방법들이 생각날 정도로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모든 문제를 풀겠다고 또 욕심내면 안 돼요. 내가 풀 수 있겠다라고 자신한 문제를 딱 선별해서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풀 거야 라고 좀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돼요. 자, 꾸준히 연습해서 계산 문제도 잘 풀어내서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